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적 사건은 2000년 전 동아시아 대륙에서 벌어진 격렬한 패권 투쟁입니다. 바로 1세기 고구려와 한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두 나라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만주 지역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문명권의 대결이자 고구려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면서 자신의 독립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벌인 필사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치열한 전쟁의 배경, 경과, 그리고 그것이 남긴 역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서쪽에서는 한나라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거듭났고, 동쪽에서는 고구려가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한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제의 영토 확장 정책에 이어 한 선제와 한 원제 시대에는 한나라의 영토가 역사상 가장 광대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은 한나라의 확장 정책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만주라는 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광활한 초원 지대로서 유목민족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풍부한 자원과 교역로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는 만주를 통제해야만 북방의 흉노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패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으니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북쪽의 부여로부터 독립하여 만주 지역에서의 자신의 영토를 점점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한 지역 강호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한나라에 버금가는 조직력과 군사력을 갖춘 신생 강국이었습니다. 산악 지형과 험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군사 전략은 평지에서 강한 한나라의 전력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나라의 확장주의 정책이 고구려와 직접 충돌하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한나라는 군사력으로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한 무제 시기에 한나라는 요서 지역에 직접 행정력을 미쳤고 고구려의 남쪽 지역까지 한나라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결국 한나라의 영향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이 본격화한 것은 1세기 초 고구려의 태조왕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37년 고주몽이 건국한 고구려는 초기에는 한나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구려는 점점 더 자신의 독립성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지도자들은 만주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이것이 한나라와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전쟁이 본격화한 계기는 한나라의 적극적인 군사 활동이었습니다. 한 선제와 한 원제 시대에 한나라는 만주 지역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여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한나라는 고구려를 자신의 영토 내의 종속 지역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고구려의 항전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고구려 군대는 산악 지형과 요새 전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평지에서의 광활한 기동 전술과 강력한 보급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악 지역에서는 고구려 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전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나라는 고구려의 요충지를 공략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한나라의 장수들은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 정교한 전략을 짜냈고 때로는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측도 지칠 줄 모르는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몇 번의 회전으로 끝나지 않았고 1세기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자원과 인명을 소모했습니다.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야 했고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전술적 차원의 충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외교적 수단도 동원했습니다. 한나라는 고구려 주변의 여러 부족들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고구려는 다른 지역 세력들과의 연대를 모색했고
때로는 흉노족과의 협력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는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정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오랜 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한나라의 정면적인 공격을 격퇴하고 자신의 독립적 지위를 지켜낼 수 있었지만 한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구려가 한나라의 영토적 야욕을 저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이 갖는 첫 번째 역사적 의미는 고구려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고구려는 한나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일종의 반자치적 지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 고구려는 만주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자 독립적인 국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이후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서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동아시아는 한나라의 중심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문화, 정치 체제, 그리고 군사력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한나라 전쟁은 동아시아에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삼국시대의 형성과 동아시아 역사의 다극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군사 전술과 지정학의 중요성입니다. 한나라의 강력한 기병과 동원 체계도 결국 고구려의 산악 지형과 방어 전술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형과 전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고구려는 자신이 가진 자연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민족 정체성의 형성입니다.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은 고구려 민족으로 하여금 한나라와는 다른 독립적 정체성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전쟁은 고구려인들에게 자신들이 한나라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문명권을 가진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문화적 발전과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쟁 이후 고구려는 점차 강해졌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장수왕 시대에는 고구려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군사적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 한반도 역사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것은 약소국이라도 결단력과 조직력이 있으면 강대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한나라보다 인구가 적었고 물질적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자신이 가진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생존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둘째, 이는 자존심과 독립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고구려가 한나라의 종속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고구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구려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투쟁이 있었기에 고구려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는 지정학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고구려의 산악 지형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었습니다. 어떤 지형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고 활용하는가는 역사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전쟁이 2000년 전의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고구려가 한나라의 침략에 맞서 자신의 독립을 지켜냈듯이 모든 민족과 국가는 자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동아시아 고대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